9월 9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검찰이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조했다는 의혹을 놓고 제보자 관련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윤석열 전 총장은 제보자의 배후설을 주장하고 있죠. 당사자로 지목된 A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여야 신경전은 오늘도 뜨거웠는데 민주당은 국기문란 건풍 사건이라고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공명선거단을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의원직 사퇴 승부수를 던진 이낙연 전 대표가 곧바로 의원실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높은 지지를 받는 후보들이 살아온 궤적이 걱정스럽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캠프 선대위원장인 서른 의원도 오늘 사퇴 선언을 하려 했지만 주변의 만류로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파장을 우려해 의원직 사직 안건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에 대한 국민 면접이 열렸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를 포함해 3명의 면접관이 한 후보를 상대로 압박 면접을 펼쳤는데요. 첫날인 오늘은 홍준표, 유승민 등 6명의 후보가 검증대에 섰고 윤석열 후보는 내일 면접을 치릅니다. 이런 가운데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는데 이따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선이 오늘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이 내년 3월 9일이니까 정말 정확하게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네요. 오늘 뉴스가 많으니까 관련 소식 좀 짚어보고요. 오늘은 신체커, 김막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제도 속보가 많이 들어왔는데 오늘도 역시 이제 속보를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체커 이제 나가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류 실장.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이 시간에 이제 기자회견을 열어서 저희가 바로 현장을 연결해서 그 얘기를 좀 봤잖아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공방이 있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도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는 거죠? 네, 오늘 강원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작 정치에 불과하다면서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냄새나 풍기지 말고 진상을 명백히 확인해서 신속히 결론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요. 제보자로 지목된 A씨가 법적 대응을 공식적으로 예고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밤 늦게 이제 올린 페이스북 글인데요. 윤석열 전 총장과 김웅 의원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공식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두 사람이 중차대한 대선에서 격이 떨어지는 수준의 망발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관련 속보가 많고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대선을 6개월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에서 뉴스가 많이 쏟아진 하루였습니다.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고요.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길어지는 거리두기 속에 생존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어젯밤 전국에서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다만 코로나 상황은 이틀 연속 2,000명대 확진자가 나올 정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정권 수립 73주년을 맞아서 심야 열병식을 개최했죠.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했지만 연설은 하지 않았고 신형 무기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일단 분석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을 신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맞춤형 뉴스 큐레이션 뉴스픽 5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픽은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심야 열병식, 가짜 수산업자, 산무, 삼탄, 산물, 마지막은 나홀로 복싱장으로입니다. 자, 조난을 당했을 때,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에 처할 때 쓰는 만국 공통신호 SOS입니다. 만약에 글자로 쓸 수 없다면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여기 좀 보라고요! 저기 여러분! 잠깐만요! 함께 박자를 맞춰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시작! 유행이었죠. 그죠. 핸드폰 불빛으로 SOS 모스 신호도 보내보고 사람 살려주세요! 노래방 마이크로 살려달라고 소리도 쳐보고 네, 그렇습니다. 이 모스보 따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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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용해서 소리 또는 불빛으로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어젯밤 서울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또 부산과 광주, 대전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이 SOS 신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 좀 살려주세요. 과연 어떤 사연일까요? 답답한 마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일단 영업 제한을 풀라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피해 보상 물론 해주시는 건 좋은데 한 달 월세도 안 되거든요, 사실. 알바비도 안 나와요. 왜 저희는 계속 강력한 규제만 당해야 되고 저희가 폐업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나가게 되면은 금융권에서 바로 돈 갚으라고 해요. 저희 못 갚아요. 저희가 무슨 죄를 진 거예요? 네, 주최 측에 따르면 지난 1년 반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 원이 넘는 빚을 떠안았고 45만 3천여 개 매장이 폐업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방역 대책은 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규제 중심이라며 인원 및 영업 시간 제한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장사도 못하게 하고 합법적인 시위마저도 이렇게 막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국민이 아닙니까? 우리도 개의 방역 잘했다고 박수치고 싶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 뜨거운 그 감정을 저희도 느끼고 싶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4단계에선 2인 이상의 집회는 모두가 불법입니다. 경찰은 도로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21개 부대를 배치해서 집회 통제를 시도했습니다. 큰 충돌은 없었지만 일부 참가자들과 실랑이가 일기도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해도 마이너스예요. 경찰도 월급 절반만 받든가. 국민의 80%를 위해서 20%가 희생돼야 된다는 이 공리주의를 제발 멈춰주십시오. 경험기 사용한 거로 단속할 겁니다. 장사 못하게 하는 거 불법 아닙니까? 장사 못하게 하는 거 불법 아니냐고요? 네, 자영업자들이 바라는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도 2,000명을 넘긴 2,049명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2,000명대가 나온 건 8월 중순 이후 두 번째인데요. 추석 연휴를 전후로 해서 여름 휴가철 때의 재확산 패턴이 그대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국 이동량을 보면 직전 주보다 3% 정도 증가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량, 또 현장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이동량의 보조 지표들도 일제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달 국내로 들어온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 383명이 자가격리가 해제됐습니다. 현재 진천의 시설에 머물고 있는 이들은 격리 해제 직전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이 진천의 인재개발원 내에 머물면서 본격적인 한국 정착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양성 판정을 받은 조력자 7명은 아직 생활치료센터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픽은 심야 열병식입니다. 자, 오늘은 북한의 정권 수립 73주년 기념일인 이른바 구구절입니다. 오늘 새벽 0시 이 정권 수립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심야 열병식을 개최했는데요. 노동신문 1면에는 평양 김일성 광장 주석단에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합참공보실장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열병식을 실시한 정황이 있어 면밀히 추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열병식에 참석했지만 연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경축 행사 참가자들을 향해 손저어 담례하면서 온 나라 전체 인민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연설에 나선 이일환 당 중앙위원회 비서는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서 자력갱생이라는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우리 당과 국가는 압살과 제재의 역풍이 몰아칠수록 사회주의 가치를 더 높이 축혀드렸다며 자력 자강의 원칙에서 모든 것을 우리식대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직 오늘 열병식 영상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연설을 했던 지난해 열병식에 비해선 시간도 규모도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의 가장 믿음직한 수도당원 사단 전투원들에게도 전투적 고마와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 무슨 말부터 할까 많이 생각도 해보았지만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네, 이렇게 이례적인 눈물 연설을 선보였던 작년 열병식 장면. 자, 이때는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을 선보이면서 대내외의 무력을 과시했었죠. 또 올해 1월 열병식 때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신형 SLBM 북극성 5시옷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병기 수중 전략 탄도탄. 당의 용도 밑에 불가항력의 실체를 비축한 정의의 힘, 우주 만리까지 내뻗치는 조선의 힘이 발산하고 있습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지만 북미 대화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했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보고서도 나왔죠. 다음 주엔 한중, 한미일 연쇄회동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코로나 봉쇄로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도 열병식을 열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영변 핵시설의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지난달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를 가동한 정황이 발생했다. 지난 2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연구소가 가동된 정황도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북한의 2022년 베이징 올림픽 참가 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올해 도쿄올림픽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며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 겁니다. Therefore, the IOC Executive Board addressed this situation and decided today that the National Olympic Committe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North Korea is suspended until the end of the year 2022. 올림픽을 통해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남북 단일팀 등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려던 청와대의 구상에도 차질이 생겼는데요. 관련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IOC가 회원국인 북한에 대한 조처를 한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논평할 일은 아니다. 다만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스포츠 교류 방안과 한반도 평화 진전 방안을 찾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다음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픽은 산무, 삼탄, 삼불입니다. 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4년의 성과를 치하하는 데 올인했다면 김기현 원내대표는 실정 비판에 올인했습니다. 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 이 산무였습니다. 세금 폭탄, 규제 폭탄, 감시 폭탄 3탄이었습니다. 불만, 불신, 불안만 담은 산불이었습니다. 네, 일단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 부동산 정책에 쓴소리를 했고요. 또 국가 채무가 기어이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면서 소득 주도가 아니라 빚더미 주도 성장, 빚상 누각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이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미룬 채 언론중재법 처리에만 골몰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언론재갈법 통과되면 최대 수혜자 문재인 대통령 삼척동자도 잘 압니다. 가짜 뉴스라고 딱지 붙여서 권력 비리 의혹 비판 그런 보도 철저하게 못하게 감추자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문바에게 더 충성하겠다고 경쟁하고 있는 이런 대선 후보 누가 최종 후보가 된들 결국 문재인 정권 시즌2 아닙니까? 네, 이렇게 김기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시즌2가 되면 비정상의 시대가 영구 고착화될 것이라며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겠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 공작 의혹에 대해선 이런 반구 없었던 맹탕 연설이라는 비판 반응을 내놨습니다. 자, 네 번째 픽은 가짜 수산업자로 꼽았습니다. 정치권과 법조계 그리고 연예계까지 번졌던 가짜 수산업자 로비 사건. 경찰이 5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기꾼 김모 씨 그리고 그와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박영수 전 특검과 이모 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엄성석 TV조선 앵커 등 6명, 총 7명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국세조사 받을 때 이 부분도 다 이제 확인을 했고요. 대표가 저희한테 보냈던 카톡 내용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시계를 사오도록, 사서 어디로 가지고 오도록 뭐 이렇게 해서 다 전달했는 게 거의 다 있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에 포함됐던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그리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빠졌습니다. 조사 결과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서 청탁금지법 기준을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선물을 받을 당시에 공직자가 아니었던 정봉주 전 의원도 조사 대상에서 빠졌고요. 김무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렌터카를 받아 사용했던 의혹 등은 사실관계를 더 조사해서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은 나홀로 복싱장으로입니다. 자, 내일 모레가 9월 11일 알카에다가 일으킨 미국의 9.11 테러가 난 지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국으로서 특히 올해는 아프간에서 철군하고 탈레반이 재집권까지 한 뼈아픈 해죠. 자, 바이든 대통령은 뉴욕 세계무역센터 자리인 그라운드 제로, 또 워싱턴 인근의 펜타곤과 펜실베니아의 생크스빌 이렇게 기념지 3곳을 직접 방문합니다. 조지 부시, 오바마 등 전직 대통령도 비슷한 행보에 나서는데요. 단 트럼프 전 대통령만 빼고 말입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11일 밤 플로리다주의 한 호텔 카지노에서 열리는 복싱 경기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해설자 역할인데요. 트럼프답다고 해야 할지, 자, 혹시 소시적 생각에 경기 중에 뛰어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미 프로레슬링에서의 전례가 있습니다. 네, 설마 이런 모습을 보여주진 않겠죠?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9.11 테러 20년을 맞아서 전현직 대통령들이 다 추모 현장으로 가는데 일단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복싱 해설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네요. 자, 좋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연속으로 이제 2,000명대가 이틀 동안 나온 거 역대 두 번째죠. 네, 두 번째뿐인데 그만큼 확산세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어젯밤 자영업자들이 처음으로 전국 단위 차량 시위를 벌인 거죠. 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길어지면서 경영난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이 전국 9개 지역에서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시설 이용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현행 방역 체계를 바꿔야 한다면서 모임 인원 제한, 영업시간 제한 폐지 등을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출받고 빚만 진 게 66조고 폐업한 게 45만 개가 넘습니다. 그다음에 휴업한 게 한 50만 개 가까이 됩니다. 정부에게 요구하는 바가 정확하게 입장을 말씀하신다면 어떤 게 됩니까? 영업 제한을 전제하지 않는 그런 이도 코로나는 무조건 환영할 거고요. 정부에서 이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그거를 시행하기 전에 코로나 치명률이 2%대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0.2%예요. 아, 진짜고 아까 보니까요. 서울 차량 집회 현장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나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자영업 비대위 대표가 이제 발언 중에 울먹이니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어깨를 토닥이는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이 자영업자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집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현장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지사도 등장했는데요. 이 대표 측은 예정에 없던 우연한 만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잠깐 그 장면도 보시죠. 자영업자와 국민들의 코로나 고통 앞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원팀. 네, 원팀. 화이팅! 원팀이 원희룡 팀 이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요즘 특정 주자를 지원한다는 오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어쨌든 원지사와의 짧은 만남이 이어지는 동안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최 전 감사원장은 비슷한 시각에 여의도 인근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1인 시위 중에 후보님들이 많이 오시니 든든하다 이렇게 최 전 원장을 맞이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방역 대책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방역 대책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의 방역 대책에 다른 죄밖에 없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 이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아까 이제 네 번째 픽으로 달았던 이제 가짜 수산업자 수사 관련한 이제 오늘 나온 속보죠. 오늘 나온 속보인데
지금 이제 총 7명이 검찰에 송치됐잖아요. 당사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경찰은 로비 당사자인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 그리고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6명, 총 7명을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그러면서 사건을 일단락 지었습니다. 맨 처음에 이 김 씨 이름이 거론된 건 지난 여름 김 씨가 다른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 직전에 이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을 비롯해서 이 금품을 건넨 주요 인사들의 이름을 진술하면서입니다. 자, 그때 이제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윤석열 전 총장의 캠프 대변인직을 맡고 있어서 정치적 파장이 컸었잖아요. 네, 그때가 이제 또 기억이 나는데요. 이후 경찰은 김 씨의 입에서 나온 인사들 박영수 전 특검, 이모 부부장 검사, 전 포항 남부서장 배모 총경, 또 이 전 의원, 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8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과 상관이 없이 같은 사람에게 한 번에 100만 원 또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를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네, 김 씨에게 고급 차량을 무상, 그러니까 공짜로 제공받은 혐의가 제기된 박영수 전 특검은 자신은 공무상 사인이며 차량을 대여받았을 뿐이다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하지만 권익위는 특검은 공직자라는 판단과 차량 출입 기록 등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고요. 오늘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박 전 특검 측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합리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외면한 사건 처리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열병식 얘기를 해볼게요. 북한이 오늘 새벽 열병식을 진행을 했는데 사진 일부는 공개가 됐고 영상은 아직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아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북한의 정권 수립 73주년 기념일인 이른바 구구절이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심야 열병식을 진행했는데 김정은 위원장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네, 참석은 했는데 연설은 안 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통상 북한은 5년, 10년 단위로 꺾어지는 이른바 정주년에 신무기를 대거 선보였지만 이번에는 정주년에 진행된 기념일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약식으로 진행했을 것이란 관측이고요. 오늘 늦게 열병식 영상이 공개돼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일단 김 위원장이 직접 연설도 하지 않고 신형 무기도 공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와대는 열병식 개최 정황을 포착해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한미 정보 당국 간 긴밀한 공조하에 구체적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상황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정치부의 중간에 영상이 들어오면요, 저희가 관련 상황을 좀 봐서 다시 한번 속보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도 코로나로 잡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전국 자영업자 차량 시위. 확진자 이틀 연속 2,000명대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파장이 계속되고 있죠. 윤 전 총장은 어제 괴문서를 하면서 제보자에게 숨지 말고 나오라고 공세를 폈는데요. 제보자로 지목된 A씨는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거리를 두던 국민의힘은 오늘 공명선거 추진단을 꾸렸는데 공식적으로 대응에 나선 거죠. 이 소식까지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누가 아는 기자분이 무슨 기사를 저한테 링크해서 보내주길래 이걸 고발 사주 이렇게 봐서 무슨 회사 사주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고발 사주를 했으면 고발이 왜 안 됐습니까? 네, 이 고발 사주 의혹은 나와 상관없다. 정면 돌파를 선언한 윤석열 전 총장. 의혹이 불거진 후 지난 일주일 동안 3번 기자들 앞에 섰는데요. 3번째인 어제는 특히 오후에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약 15분 동안 이 격앙된 어조로 반박에 나섰는데요. 한마디로 하자면 정치 공작이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저 하나 그런 공작으로 제거하면 정권 창출이 그냥 됩니까? 당당하게 하십시오. 저를 국회로 불러주십시오. 당당하게 저도 제 입장을 얘기하겠습니다. 네, 문제의 고발장은 괴문서라고 했죠. 출처도 작성자도 없는 문서가 인터넷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출처와 작성자가 나와야 그게 확인돼야 그것이 어떠한 신빙성 있는 근거로서 그걸 가지고 의혹도 제기하고 문제도 삼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없는 문서는 소위 괴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괴문서를 가지고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혼동에 빠뜨리고
네, 윤 전 총장이 전격 기자회견을 결정한 건요. 어제 오전에 있었던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고서였다고 합니다. 김 의원의 해명 여전히 모호해서 오히려 의혹만 더 키웠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이 부분을 지켜본 윤 전 총장 사태가 더 커질지 모른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정황상 제가 손모 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건 고발장은 저와 관련이 없습니다. 네,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이 공통적으로 초점을 맞춘 부분 바로 이 제보자 문제인데요. 미디어는 곧 메시지다라는 오랜 격언이 있죠. 소통의 매개체가 곧 메시지를 결정한다는 건데 이번 의혹의 매개체라고 할까요? 제보자 흠집 내기에 나선 겁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고 저도 들었습니다. 언론의 제보부터 먼저 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익제보자가 됩니까? 그렇게 폭탄을 던져놓고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서 그 디지털 문건의 출처, 작성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라 이 말입니다. 네, 앞서 김웅 의원도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요. 제보자가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보를 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는데 제보자가 제출한 휴대전화를 검찰이 빨리 조사를 해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보자로 지목된 A씨는요. 어제 밤 늦게 입장문을 냈는데 본인을 공익신고자로 몰아가고 있다. 또 이재명 캠프 등 이 황당한 캠프를 활동을 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라고 했고요. 또 김 의원과 윤 전 총장이 자신들의 공적인 신분과 의무조차 망각하고 격이 떨어지는 수준의 망발을 일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매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했는데 그런데 이 A씨는요. 몇몇 언론을 통해서 본인이 제보자가 아니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무엇에 대한 법적 대응이냐, 제보자인지 아닌지부터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일단 당신이 제보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부터 지금 명확하게. 근데 동아일보 같은 이 거대 언론사하고 이 중요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제보자인데 제보자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 아유 참. 네, 이 A씨가 제보자가 맞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뉴스버스 측은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이 가타부타 말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 이 제보자가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고민할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남기는 발언도 했는데요. 터무니없는 공격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제보자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요. 뭐 수사기관에 가서 이제 진상 규명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을 텐데 예. 그 부분은 추후에 진상 규명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좀 차분히 저희들이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네, 이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지정 과정에도 야권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제보자는 지난 7일에 권익위가 아닌 대검에 공익신고자 신청을 했다고 하죠. 8일 오전, 어제 오전 9시 50분쯤에 대검은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다라는 문자를 출입기자단에 보냈습니다. 그때는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이 한창 진행되던 중입니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데가 엄정하게 조사하는 데지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관입니까? 네, 게다가 어제 오후에는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신청을 받은 적도 또 인정한 적도 없다 이런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이 검찰 같은 수사기관이 신청을 받을 수는 있지만 공익신고자를 인정하는 권한은 권익위에만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 4시간쯤 뒤에 대검은 다시 제보자가 권익위에 신청을 하면 권익위가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추가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이례적으로 빠른 조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공익신고 요건을 따지는데 통상 60일 가까이 걸린다는데 대검감찰부는 불과 며칠 만에 초특급으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당직 사병이 공익신고자로 지정되는 데는 68일이 걸렸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의 기자회견을 지켜본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국민들을 향해서 윽박 지르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죠. 윤호중 원내대표는 윤 전 총장이 국회를 우습게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들 앞에서 화가 잔뜩 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협박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무소불위 특수부 검사로 살아온 권력자의 언행이 아닌가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회를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다 부를 테니 보채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도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는데요. 검찰총장 때 버릇이 나왔다면서 이 네거티브 대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한 겁니다. 메이저 언론도 아닌 허접한 인터넷 언론이 정치 공작한다고 언론과 국민 앞에 호통치는 것은 든든한 검찰 조직을 믿고 큰소리치던 검찰총장 할 때 버릇 그대로입니다. 여기는 군림하는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받들어 모시는 정치판입니다. 네, 홍 의원 고발 사주 의혹 이후에 윤 전 총장을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 중 한 명이죠. 오늘은 좀 고무적인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이 홍 의원 입장에서요. 관련 소식은 잠시 후 주민에서 김소연 마커가 전해드리고요. 홍 의원이 문제 삼은 부분 검찰총장 때 버릇 외에도 이 윤 전 총장의 언론관도 있었습니다. 정치 공작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면서 신생 인터넷 매체 이 뉴스버스라는 미디어를 문제 삼은 부분이죠. 자칫 일부 주류 언론 외에는 다른 언론을 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의 발언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속마음이 너무 아니 이제 매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너무 솔직하게 드러났는데 사실 그 매체는 그 전에 이른바 줄리 의혹도 보도를 했거든요. 인터넷 매체 전반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또는 언론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라기보다는 그 언론에 대한 원망이 있지 않을까. 네, 이 여러 가지 쟁점들이 뒤섞이면서 이 고발 사주 의혹 파장이 일파만파죠. 핵심은요, 윤석열 검찰이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를 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러 버전의 고발장이 등장을 한 상태인데요. 일단 손준성 보냄의 이 4월 3일 그리고 4월 8일 고발장이 있고요. 또 지난해 8월 실제로 제출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이 4월 8일 고발장과 거의 유사한 상태라고 하죠. 이 고발장을 썼다는 조모 변호사는 이 고발장 초안을 당의 당무감사실에서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 초안 역시 이 8일 고발장 그리고 지난해 8월 고발장 이 세 고발장이 모두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고발장 초안 당시 당 법률 지원단장이었던 정점식 의원 측이 전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정 의원 윤석열 캠프의 공정과 상식 본부장이기도 하죠. 당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고 했던 이준석 대표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공명선거 추진단을 출범을 시켜서 당 내에서 진상을 알아보겠다고 한 겁니다. 법률자문위원단에서 나중에 그것을 당 사무처에 오히려 법률자문위원단에서 이첩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4월과는 다른 시점에는 그런 일이 또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공명선거 추진단을 출범해서 운영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은 고발 사주 의혹은 정치 공작이라면서 이 제보자와 보도한 매체를 문제 삼고 있죠. 제보자로 지목된 A씨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이 진실 공방 좀 더 복잡해지는 모양새입니다. 고발 사주 의혹과 거리를 좀 뒀던 이준석 대표는 이 당무감사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이 공명선거 추진단이라는 당내 기구를 꾸리기로 한 겁니다. 관련 대응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보자로 지목된 A씨, 명예훼손 법적 대응, 국민의힘 공명선거 추진단 출범 의결. 네, 자 오후에 나온 속보부터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오늘 열렸는데 여기서도 고발사주 의혹 관련한 공방이 좀 이어졌다는 거죠? 네, 워낙 뜨거운 논란이다 보니까 이제 예산을 다루는 예결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김웅 의원이 제보자로 지목한 A씨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대검이 A씨를 이례적으로 빨리 공익신고자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들어보시죠. 진실을 밝혀야 될 순간이 돌아온 순간에 검찰에서 이 사람을 공익신고자인 듯이 공익신고자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체 그 사람의 신분을 또 보호해야 됩니다. 검찰의 기자들이 물어본 것도 아닙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기관인 수사기관이 포함이 되는데요.
월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제보자가 낱낱이 그 인적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공개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이 공익신고자 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공익신고자 신청기관이지만 공익신고자로 법적으로 인정하고 또 신변보호나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은 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 역시 오늘 예결위에 출석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아직 권익위에 접수가 되지 않아서 공익신고자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 공익신고자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법적 보호를 받으려면 권익위를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대검이 현재 감찰 수준의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곧 수사에 들어갈 그런 상황인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요. 이 대검 감찰부에서 유의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라면서 수사 전환 여부는 대검이 자체 판단할 시점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여권뿐 아니고요. 윤석열 전 총장과 김웅 의원 또 국민의힘까지 검찰의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사 착수에 곧 돌입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대검 감찰부는 현재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텔레그램 등 관련 기록 또 손준성 검사의 컴퓨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다만 손 검사의 업무용 컴퓨터의 경우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3개월마다 데이터를 지우는 디가우징을 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네. 아까 저희가 잠깐 봤던 오늘 예결위에서도 이제 박 장관이 입장을 내놨는데요. 법률을 검토해 보니까 일단 5개 이상의 죄목 해당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물론 그 전반적인 사실관계가 뭐 사실이란 전제하에 얘기를 한 거겠지만요. 지금 이제 대검 감찰부가 의미 있게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간 걸로 봐서요. 아마 검찰이 이제 강제 수사에 들어갈 가능성은 좀 매우 높은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윤석열 캠프에서는 감찰 조사가 신통치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손준성 보냄으로 보내진 실명 판결문의 경우에는 검찰 내부 정보 시스템 킥스로 열람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죠. 아직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건 이렇다 할 단서를 답지 못한 게 아니냐고 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검찰청에서는 그거 킥스나 전산 정보 시스템으로 확인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5분도 안 돼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들여다보고 그게 손준성이 출력을 했다면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그 긴급 현안 질의할 때 박범계 장관 입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윤석열 캠프에선 공익신고자 제도와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직접 검찰이 요건도 맞지 않는 사람을 느닷없이 공익제보자로 만들어주는 기관이냐, 공익제도 취지에 맞는 거냐라고 말하기도 했죠. 오늘은 대검 감찰부장을 맡고 있는 한동수 부장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한 부장은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던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입니다. 대검 감찰부장은 사실은 정규직으로 임명된 검사 출신도 아니고 민주당 문재인 정부가 들어온 이후에 조국 장관이 꽂아놓은 사람이거든요. 공익신고자에 대한 어떤 실명을 밝히지 마라, 상황을 밝히지 말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가 정당한가 이런 문제제기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손준성 검사가 어떤 위치에 뭐 있었는지에 대해서 당시 장관과 총장,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의 입장이 완전히 갈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 손 검사가 만약 고발장이나 실명 판결문을 전달을 했더라도 손 검사가 단독으로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썰전 라이브에 출연한 윤석열 캠프의 윤희석 대변인은 손 검사의 과잉 충성이나 또 공명심에 본인이 전달했을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현직 검찰총장으로서 도의적 책임은 있겠지만 사주를 받아서 한 거냐고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라고 한 겁니다. 반면에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지난해 1월에 손 검사를 대검에 보냈고 불과 석 달 뒤에 문제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 있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반면에 추 전 장관은 손 검사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에 관계됐던 윤석열 사람이라는 점을 오늘도 강조했습니다. 몇 달 지나서 11월에 감찰을 하게 되면서 감찰 조사 결과 판사 사찰 문건이 거기서 튀어나온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안에서 비호하고 또 이 윤이 집착을 하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더 나아가서 고발 청부 사건도 쥐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조금 전 나온 속보죠. 물론 이제 그 고발 사주 의혹과는 약간 결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과 협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요.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죠? 네,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2부가 이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회사 등을 대상으로 이번 주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2010년에서 2011년 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시세 조정을 통해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투자금 대비 큰 이익을 봤다는 의혹 등으로 고발된 상태인데요. 지난해부터 이어진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네. 자, 윤석열 전 총장 가족 관련한 속보가 오늘 좀 더 나왔는데 이제 장모 최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최 씨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수십억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는데요. 법원은 지난달 13일 항소심 재판부에는 최 씨의 보석 청구서를 인용했습니다. 보증금 3억 원을 내고 오늘 오후 1시쯤 풀려났는데요. 현 거주지인 경기도 남양주시 자택에 머물 것, 참고인과 증인 등과 접촉하지 않을 것, 허가 없는 해외 출국은 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이 달렸습니다. 네, 자 대선이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고발 사주 의혹이 지금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잖아요. 뭐 관련 속보가 많이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류정아 실장이 좀 취재를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일도 좀 취재를 잘 해주기 바라고요.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보자 지목 A 씨 명예훼손 법적 대응, 국민의힘 공명선거 추진단 출범 의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7분인데요.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복 국장님도 정말 존경하고 다정회 선배들도 참 좋아하지만 이 박준호 마커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는 김소연 마커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김 마커가 얘기하는 것을 첫 번째 키워드로 하겠습니다. 네, 김 마커 어떤 키워드가 눈에 띄나요? 저 이거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저에게도 기회가 왔습니다. 눈에 딱 들어오는 게 DP 폐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DP 폐지로 해서 보겠습니다. 최근 드라마 DP가 인기를 끌면서 이 DP를 의미하는 탈영병 체포조에 대한 관심도 큰데요. 내년부터는 이 탈영병 체포조 병사 보직이 폐지됩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내년 7월부터, 육군은 내년 8월부터 각각 DP 병사 보직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병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현재 육군 군사경찰 소속인 군내 DP병은 약 100여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병사 보직이 사라지면 앞으로는 군사경찰과의 부사관이나 범죄 수사 업무를 관장하는 군무원이 수사 보조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해킹 범인은입니다. 지난 7월 교육부의 코로나 자가진단 앱이 해킹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경찰의 수사 결과 범인은 고등학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의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등교 전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앱인데요. 고등학생인 A군은 새벽에 이 앱을 해킹해서 보안이 너무 허술합니다 등의 장난스러운 알림 문자를 여러 차례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킹 당시 교육부는 해당 IP를 모두 차단했고 다행히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군에 대해 범행 경위 등을 수사한 뒤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또 역사 왜곡입니다. 일본 교과서에서 군이 강제로 데려갔다는 의미를 담은 종군 위안부라는 용어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가 종군을 뺀 위안부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결정한 지 5달 만인데요. 또 일제 징용 피해와 관련된 강제 연행이라는 용어는 강제 동원이나 징용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됐습니다. 본인의 뜻에 반해서 억지로 데려갔다는 의미가 담긴 연행이라는 표현을 뺀 건데요. 이 같은 움직임은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이나 일본군 관여를 희석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현재 사용 중인 교과서 외에도 내년부터 사용되는 교과서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 백다희였습니다. 네, 자 백반장 속보 잘 챙겨서요.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로 대선이 정확하게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여야 대선 소식 차례로 알아볼 텐데요. 먼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경선에 집중하겠다면서 어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죠. 충청 쇼크에 빠졌던 이 전 대표가 배수진을 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사퇴 결정을 만류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의 첫 분수령으로 꼽히죠. 선거인단 규모만 64만 명. 1차 슈퍼위크 투표가 어제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충청 쇼크에 빠졌던 이낙연 전 대표. 추격의 발판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투표일에 맞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저는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 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른바 배수진을 친 건데요. 의원직 사퇴의 뜻을 밝힌 장소도 의미심장합니다. 지역구인 종로가 아닌 광주를 택했습니다. 저를 먹여주신 광주 양동의 하숙집 할머니, 저를 자식처럼 돌보아주신 선생님들, 저와 함께 자라고 저를 지금도 도와주는 친구들 모두 고맙습니다. 재학 중에 많이 굶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저의 간절한 호소를 드리고자 광주에 왔습니다. 보신 것처럼 눈시울을 잠시 붉히기도 했는데요. 5.18 영영 앞에 떳떳한 도덕적 후보를 내야 한다며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추석 직후 치러지는 호남 지역 경선, 20만 선거인단의 표심도 함께 흔든 겁니다. 의원직 사퇴 카드, 역대 대선에서 종종 비장의 무기로 사용돼 왔습니다. 특히 본인의 단단한 결의를 드러낼 때 말입니다. 저는 오늘로 지난 15년간 국민의 애환과 기쁨을 같이 나누었던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국회의원직을 사퇴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저의 정치 여정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등록과 함께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기겠다는 제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좀 다른 분도 있었죠. 지역 구민에 대한 예의를 먼저 생각한 겁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회의원 사퇴가 불가피할 테지만 단지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만으로 국회의원직을 그만두지는 않겠다라고 유권자들께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 전 대표도 종로 유권자들 때문에 고심이 컸다고 하죠. 저를 4년 임기의 21대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셨고 60% 가까운 높은 지지를 보내주신 종로 구민들께는 참으로 죄인된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 이 전 대표의 의원직을 건 배수진,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4년 전남지사에 도전하면서도 의원직을 던졌습니다. 이제 지사 선거에 전념해야 하고 의정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단계가 됐기 때문에 의원직 사퇴서를 냈습니다. 당시 20대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했었죠. 언론에선 이중 배수진을 쳤다라는 평가까지 나왔었는데요. 그 효과였을까요? 당내 경선에서 주승용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아마 이낙연 캠프에선 이 승리의 추억을 되새기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2014년 지방선거 때보다 퇴로를 좀 더 열어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는 것은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계은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대선 승리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 일부에선 이 전 대표의 결단이
조금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배수진 이름이 너무 예뻐요. 저도 처음에 사람이 있을 줄 알고 잠깐. 예. 그게 조금 더 일찍 했으면은 결기가 있고 이게 폭발력이 있었을 텐데 이미 이제 기선이 제압 당한 상황에서 하시니까 배수진이 이게 그 목숨 거는 어떤 결기보다도 예쁜 이름처럼 들리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재명 캠프에선 의원직 사퇴와 대선 경선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의문을 제기했죠. 저는 의원직 사퇴와 대권 후보 경선은 사실은 큰 연관관계는 없다.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을 선택하는 그런 의미는 있겠지만 그 뜻들이 또 현장에서 국민들과 선거인단이 잘 판단하시라고 봅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한마디로 경솔한 결정이다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분께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잇겠다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국회의원직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던 분이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그 종로 1번지 정치 1번지에서 많은 그 각고의 노력을 하셨던 곳이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가볍게 180석 준 의미를 잊어버리시고 동료가 지독한 고민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이해나 연민이 선행되는 것이 좋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이 전 대표가 갑작스럽게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 지도부는 고민에 빠졌는데요. 경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의와 그 의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런 문제는 이낙연 후보님을 한번 만나 뵙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은 다음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 지도부가 내린 결론, 사퇴 만류입니다. 송영길 당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는 쭉 원팀으로 대선을 치러 나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만류를 하고 계시다. 송영길 대표가 이 전 대표를 직접 만나 설득 작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친 배수진, 다른 후보들에게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김두관, 박용진 두 주자 의원 타이틀을 쥐고 있죠. 이낙연 후보께서 정말 쉽지 않은 큰 결심을 해서 저는 한마디로 좀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는 했는데 또 이렇게 국민이 준 엄중한 그 의원직을 이렇게 또 사직하는 점에 대해서는 마음이 많이 아프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지사 찬스 논란이 불거졌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다시 공세에 타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은 의원직, 어떤 분은 도지사직 가지고 계신데 혹시 그분들도 좀 동참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랬으니까 너도 이래라 그런 식으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각자 알아서 판단하겠죠. 예. 그런데 예전에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러면 네가 의원직 사퇴하라고 말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건 이상하지요. 당 지도부가 이 전 대표의 사진안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하지만 이 전 대표의 결심은 확고합니다. 오늘 의원회관을 비우는 한편 보좌진들도 면직 처리했습니다. 의원직 사퇴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낙연 캠프의 좌장을 맡고 있죠. 서른 의원도 의원직에서 함께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려다 당내 의원들의 강력한 만류로 기자회견을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D-6개월, 딱 반년 앞으로 다가온 차기 대선. 이 전 대표의 배수진이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요? 톡 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합니다. 망가진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우리 인생에도 신의 한 수가 있을까? 자, 마지막에 이제 조멘토가 얘기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사무실 정리를 이미 했고요. 지금 의원직 사직안도 제출한 상태죠, 김마커.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어제 이제 사직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현재로서는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국회법상 의원직 사직 안건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로 처리가 되는데요.
국회의장이 안건을 부의하기 위해선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조멘토가 전해드린 것처럼 민주당 지도부는 이 전 대표의 사퇴를 만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당 지도부가 이 전 대표의 사퇴를 만류하는 이후, 물론 이제 당 경선에 미칠 파장을 가장 우려하는 거겠지만요. 지역이 이제 종로라는 특수성도 있다고 봐야죠. 네, 이 전 대표의 지역구가 이제 종로인데 아마 국장 기억하실 텐데 윤보선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무려 3명의 대통령을 배출한 말 그대로 정치 1번지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이낙연 대 황교안 이 전현 정부의 총리가 맞붙어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종로 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 정치적인 후폭풍도 우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이낙연 전 대표가 사퇴 쇼를 하고 있다, 이런 좀 논평을 내놨다는 거죠. 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입니다. 사퇴 쇼를 멈춰라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막다른 골목에 물린 이낙연 후보의 전격적인 국회의원직 사퇴 선언에 이어서 30의원까지 의원직 사퇴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는 사퇴서 처리를 할 의사가 없다고 하니 그야말로 릴레이 사퇴 쇼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또 하태경 의원은 국회의원이 정치적 승부카드로 자신의 직을 거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국회의원 가슴에 달린 금배지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앞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을 때 민주당 쪽에서 이제 사퇴쇼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관련해서 법안을 발의해 놓은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최고위원이 발의한 법안인데요. 이른바 사퇴쇼 방지법입니다.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 바로 사직 처리가 되도록 규정을 했는데요. 의원직 사퇴를 정쟁용이나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키울 요량으로 사용하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잠깐만, 윤희숙 의원의 그 사직안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다음 주에 표결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13일에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날 윤희숙 의원의 사직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당 지도부가 방침을 정했다고 합니다. 사직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민주당과 협의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협조의 뜻을 밝힌 만큼 이견이 없을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이제 충청 경선에서 3위를 차지한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자가격리가 풀린 다음에 광폭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은 강원도로 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홍준표 후보 대항원은 정세균밖에 없다고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야당 후보 판도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서 홍준표 의원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다면서 홍 의원을 이길 사람은 정세균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자들이 여권에서 가장 상대하기 힘든 후보가 정세균이라 했고 홍 의원도 스스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도 했는데요. 윤 전 총장에 잘 대응할 수 있는 후보가 이재명 지사라면 홍 의원과 제대로 싸울 수 있는 후보는 정세균이다,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입시 비리 근절을 위한 공약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부모 찬스가 아니라 정정당당한 실력으로 평가받기를 원한다면서 입시 공정감독원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입시의 모든 과정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실한 주관적 판단을 넘어서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면서 입시 비리는 관용을 배제하고 엄벌에 처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교원 평가제를 개혁해서요, 3진 아웃제를 적용하고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교사로 결론이 날 경우에는 퇴출까지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네. 자, 오늘 톡 쏘는 정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원직 사퇴 이낙연 승부수 통할까? 민주당 지도부 만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김소연 마커의 주민입니다. 네. 약간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좀 이동해요. 이제 무슨 자, 이번엔 이제 국민의힘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이틀간 대선 후보 면접을 하고 있죠. 하계회 갔다던 발표회와 어떻게 달라졌을지 궁금한데요.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오늘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을 김소연 마커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이 벌써 8월 말에 경선 버스를 출발시킨다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경선 버스는 시동도 제대로 안 걸리고 뉴스 버스만 온천하를 돌아다니니 이게 도대체. 네, 제가 감히 국장의 카메라를 가리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정의원 여러분의 용서를 바라고요. 자, 8월 말에 출발하려던 경선버스가 시동도 못 걸고 뉴스버스만 돌아다니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이런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뉴스버스가 최초 보도한 고발 사주 의혹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가운데 경선버스의 운전기사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젊은 세대가 최종적으로 마음을 주는 후보가 또다시 부모를 설득해내가지고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네, 어제 부산에서 청년들 만나서 한 얘기인데요. 신규 당원의 절반 이상이 젊은 세대라면서 2030 세대가 지지하는 후보가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지도 모른다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젊은 층 표심 잡기에 정말 열심이거든요. 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모교를 찾아 학생들과 셀카도 찍고 야구복 입고 공도 던졌습니다. 요새도 옛날 응원가 하나? 아니 우리 달려간다 그거 하나 요새도? 네, 오늘은 또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교통 안내를 하면서 유권자를 만났고 점심은 또 춘천에서 이렇게 닭갈비를 먹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승민 후보는 솔직한 MZ세대가 즐겨한다는 이른바 밸런스 게임에 도전했는데요. 밸런스 게임 못 들어봤는데 그게 뭔데? 수박, 딸기 중에 고르는 뭐 그런 파비전 해봅시다. 야구. 대입대하고 5억 받기 대 그냥 살기. 그냥 살기. 로또 1등 당첨되면 가족에게 바로 말한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 가족에게도요? 아무에게도. 오, 망설임 없이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결국 가족 앞에선 노잼 아빠가 되고 맙니다. 유담 이훈동. 그거야말로 진짜 사람들은 내가 유남을 더 좋아하는 거지 이야기하는데 진짜 똑같이 좋아해요. 나 아들도 있다고 지난 대선 때 내 아들인지 모르고 둘이 같이 서 있다가 언론에서 아들 보고 피키라고 그랬던 그런 집이 있는데. 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청년 정책 공약을 널리 알리기 위해 사극 연기에 도전한 후보도 있습니다. 지상 전환합시오. 전하, 청년 백성들의 상소문이 옵니다. 고통받는 청년 백성들을 살리고자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1인당 2천만 원씩 1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청년 교육 카드를 제공하고 여봐라 여기는 1439년 들리느냐? 들린다. 2021년 거기의 교육 상황은 어떠한가? 여봐라 여봐라 여봐라. 네, 이런 노력들이 정말 청년들의 표심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일이죠. 이런 가운데 오늘 눈길 끄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야권 대선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냐를 물은 조사에서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앞선 겁니다. 홍 의원이 12%포인트 넘게 올라서 32.6%,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5.8%로 1위가 바뀌었죠. 격차도 6.8%포인트로 오차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무조건 야당 후보는 홍준표다. 이제 추석 전후로 골든크로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대홍도 될 수 있죠. 무야홍, 무야홍. 네, 무조건 야권 후보는 홍준표를 넘어 무대홍, 무조건 대통령은 홍준표로 갈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자, 일단 같은 조사에서 나온 현재 스코어 짚고 가죠. 전체 대선 후보 선호도에선 이재명, 윤석열 후보에 이어서 3위로 올라섰습니다. 무대홍까지 갈 길은 멀지만 확실히 상승세는 타고 있죠. 이준석 대표도 이 현상 눈여겨보고 있다면서도 살짝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젊은 세대의 무게추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후보들의 그런 인기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집니다. 초반부에 젊은 세대의 인기가 있었던 후보, 또 지금 인기가 있는 후보, 또 일주일 뒤에 어떤 후보가 인기가 있을지 모릅니다. 네, 언제 또 바뀔지 모른다.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거는 바람이 좋아야 하는데 무조건 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겠다. 내가 여의도 지하실에서 비밀 병기로 만들고 있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후보가 결정되는 11월 5일부터 하나씩 공개하겠다는 예고도 있지 않았습니다. 지하실에서 비밀 병기로 만드는 바람이라 정회원 여러분은 상상이 가시나요? 아무튼 이 비밀 병기 덕을 보려면 이걸 통과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 중인 국민 시그널 면접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2차례 발표회 가졌지만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다 이런 비판받았죠. 주자들도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꼭 학예 발표겠대. 학예 발표겠다고. 초등학교 학예 발표처럼 그래 느껴집니다. 굉장히 좀 선관위가 왜 이렇게 유치한 결정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토론을 일부러 막으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후보끼리 서로 묻고 또 재질문하고 반박하고 이런 게 돼야 사실은 평소에 몸에 체득이 돼 있는 그러한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자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에 하는 공개 국민 면접은 좀 다를 거다 이렇게 공언했는데요. 상당히 그 진보적 입장에 있는 분들이 패널로 참석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보가 묻고 보수가 답한다 이런 개념으로 아주 확실한 질문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3천여 개의 국민 질문을 받았습니다. 면접은 3명의 국민 면접관이 봅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 사람의 눈길이 모아졌는데요. 원래 이 제안을 저한테 먼저 한 곳은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에서 감당이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뭐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감당이 안 됐고 제가 나가기로 했던 면접은 결국은 취소가 됐습니다. 좀 다소 무리하더라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네. 네, 민주당도 감당 못했던 나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다소 무리하더라도 용서해달라. 면접관의 포부가 역시 남다르죠.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입니까?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네, 오늘 면접은 오후 2시부터 다정회가 시작하는 시간까지 진행됐습니다. 오늘은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후보 등이 참여했고 내일은 윤석열, 원희룡 후보 등이 면접을 봅니다. 이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주민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오늘부터 공개 면접 5차 범위 밖 윤석열 제친 홍준표. 네, 자 진중권 전 교수가 나를 감당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아주 좀 결의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제 오늘 오후에 진행된 국민의힘 공개 면접, 이제 국민 시그널 면접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신채거 오늘 후보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궁금하네요. 오늘은 학예회 같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럼요. 그래도 좀 네. 압박 면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관심을 모았던 홍준표 후보는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지지가 낮은 것이 과거의 돼지 발정제 등의 발언 때문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고 바로 그렇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뭐 면접관들이 좀 웃기도 했었고요. 경기도지사 때 진주의료원을 폐쇄한 것과 관련해서 이 팬데믹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의료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서 정리했다. 진주의료원 폐쇄에 대한 비판은 좌파적인 주장이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자신을 찍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진중권 전 교수가 이 긴급 재정경제 명령권을 발동해서 이 노조를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발동 조건을 모르시는 것 같다 이렇게 묻자 홍준표 의원이 다 알고 있다. 내가 사법시험 통과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유승민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한 질문을 집중적으로 받았는데요. 여가부의 기능을 복지부 등 다른 부처로 보내고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성 할당제에 대해서 이 정부는 괜찮지만 민간 기업에서 하는 건 문제라고도 했는데요. 이 전통적 보수층의 그 본인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억울하다면서 윤석열, 홍준표 후보로 가면 무난하게 지는 길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재형 후보는 자신의 감사원장 사퇴와 대선 출마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월성 원장 감사도 정치적 감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애국가를 제창한 것이 가부장적이지 않냐는 질문에는 가부장적이 아니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다. 많이 한 건 아니고 2년 하다가 코로나 이후에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네. 자, 행사가 조금 전에 끝나서 저희가 자세히 이제 주고받는 그런 음성을 전해드리진 못했는데요. 내일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그 공개 면접도 있고요. 관련된 발제를 저희가 내일 좀 충실하게 또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내일은 특별히 백다혜 반장한테 맡기려고 그래요. 네, 좀 기대를 해주기 바라고요. 자, 다른 야권 후보들의 움직임을 좀 짚어볼 텐데 어제 출마 선언을 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다는 거죠? 네, 국회를 찾은 김동연 전 부총리는 단일화는 제 머릿속에 없다며 독자 행보를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 현재 대권 행보에 함께하는 특정 정치인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는 만날 계획이 없다면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분들과는 대화할 수 있다며 연대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또 무료 변론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지사를 견제하는 듯한 발언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대선판을 바꿉시다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발 사주라든지 또는 뭐 변호사 비용 대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남흠집 내기 내지는 네거티브 내지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고발 사주권에 대해서는 우선 사실 규명이 첫 번째로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은 국기를 흔드는 문제로서 엄중히 다뤄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출마 선언도 임박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오늘은 이재명 지사를 비판했다는 거죠? 네, 안 대표는 일산대교를 공익 처분해서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한 이재명 지사의 날을 세웠습니다. 도민의 표를 구걸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의 미래화를 위한 국민연금의 손해와 맞바꾼 것이라면서 강한 어조로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민간에서 적자 리스크를 각오한 사업을 흑자로 전환시켜 놓고 나니 지방정부에서 국민을 착취하는 악덕업자로 몰아 사업권을 빼앗으면 앞으로 누가 투자하려 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수레가 소를 끈다는 신박한 포퓰리즘 이론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수레를 끄는 소를 잡아먹자는 신공 수준의 메타 포퓰리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산대교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게 됐다는 주장에 대해 앞서 이재명 지사는 이미 투자 회수금이 건설비를 초과했다며 반박한 바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운영진들이 체포됐다는 그런 소식을 전했는데 일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출연진 중에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MBC 기자가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 체포영장 시한 만료를 앞두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지난 7일 저녁에 체포됐고 영장의 시한은 48시간이죠. 구금 상태의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같은 날 오전에 체포가 된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 씨는 현재 석방이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주민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오늘부터 공개 면접, 오차범위 밖 윤석열 제친 홍준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입니다. 현재 시각 5시 49분인데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의 집에 들어갔다가 주거 침입죄 재판에 넘겨진 내연남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거주자의 허락을 받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집에 들어간 경우에 주거 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는데요. 그동안 대법원은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추정될 경우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은 주거 침입 여부는 출입 당시에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37년 만에 과거의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드라마 촬영 시작을 알리는 행사에 돼지머리와 향 대신 공산당기가 등장했습니다.
중국 대중문화계에 불어닥친 이른바 홍색 정풍운동의 영향 때문인데요. 드라마 공식 게장에 올라온 사진에는 배우와 스태프들이 공산당기를 중심으로 모여있고 출연자 자율 공약을 적은 현수막도 등장했습니다. 여기에는 당과 나라를 사랑하고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해 일하는 방향으로 등의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현지 매체는 최근 연예인들의 각종 위법, 부도덕한 행위 등이 작품에 영향을 주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어서 잠시 후 썰전 라이브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제보자로 지목된 A씨가 윤석열 전 총장과 김웅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죠. 관련 쟁점들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또 정세균 캠프를 떠나서 이재명 지사 지지를 선언한 민주당 전재수 의원도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오늘 정치발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백 반장 내일 해요. 네.